A10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엔진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박싱한 데프에서 나온 터빈 팬을 장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요거와 함께 제가 이번에 두 대를 동시에 작업할 계획이라 아카데미 킷 자체로도 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작업기를 담았습니다. 일단은 서포트를 잘 자르고 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위치를 잘 결단을 하고 접착을 하면 저렇게 깊이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그냥 아카데미 킷 그대로 만들면 아무래도 저 깊이가 안 맞아서 저 데프 모델에 터빈 팬 세트를 사용을 하시면 그 깊이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카데미 킷을 가지고 그냥 아카데미 킷으로 수정할 때는 뒷부분을 일단 먼저 잘라주고요. 자른 뒷부분을 앞쪽으로 옮겨서 저 깊이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했을 때는 한 9mm 정도의 깊이인데 터보팬 세트를 넣었을 때는 한 15mm 정도의 깊이가 되고요. 또 아카데미 킷을 뒤를 잘라서 앞으로 옮겼을 때도 비슷한 한 15mm 정도의 깊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카데미 킷을 잘라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돈을 약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A10을 가조립 해보고 있습니다. 가조립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즈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착을 하는 게 조금은 나중에 강도 문제나 그런 걸로 조금 좀 나올 것 같아서 몇몇 부분은 미리 접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 부분이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야 나중에 또 진열을 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도색을 하고 나서 랜딩 기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 접착면하고 접착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조립 단계에서 미리 몇몇 랜딩 기어들은 접착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조립을 해보고 든 느낌은 잘 나왔다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은 조금 미리 자르고 접착을 하고 동체 부분을 조립을 하고 나서도 도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조립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접착을 해버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동시에 두 대를 작업할 예정이라 하나는 가조립 안 해봐도 한 대를 충분히 가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몇몇 부분 이렇게 이제 부품을 끼우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거나 끼워지는 쪽이 더 크게 약간 성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대편에 끼워지는 쪽을 넓혀주는 작업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하비 보스나 이타렐리에 비하면 아카데미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비 페어에서 울프팩 부스에서 구입한 업데이트 부품이랑 그리고 별매 데칼입니다. 제가 데프 거랑 그리고 아카데미 자체로 저거를 수정하는 걸 작업을 게시를 했는데요. 울프백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데프와 비슷하게 3D 형태로 출력이 된 별매품인데요. 잘라내는 면적에 있어서는 울프팩이 조금 데프에 비해서 작은 것 같고 또 기존 부품에 결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각자가 또 그 나름의 본인만의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구성은 비슷한데 저걸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제일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데프에서도 좀 조만간에 발매를 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밥스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투밥스 제품은 지금 아카데미가 발매하기 이전에 나왔던 거라
저기 기준이 그 뭐 이미 나왔던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게 잘 붙을지, 그러니까 모양이 맞게끔 붙을지는 의문인데, 대포에서 나올 모델은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거라, 그것도 아마 제가 발매가 시작되면 구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데칼 가이드랑 그리고 도색 가이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작업은 데프 거도 보여드리고 울프백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데칼을 사용하는 것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두 대를 시작했던 작업을 세 대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자, 요렇게 제가 간단히 살펴봤고요. 요 보여드린 제품들을 이용해서 아카데미 A10C를 제작하는 제작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언박싱을 했던 데칼 때문에 두 대만 작업을 하려고 했던 아카데미 A10을 세 대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 아카데미 자체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데프 모델의 수정 킷으로 수정한 이 터보팬 부품을 가장 먼저 조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울프팩 제품을 추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서 요 터보팬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각각의 그 업데이트 킷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둘 다 원래 부품을 일부분 잘라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잘 잘라내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정확하게 얼마큼을 잘라라는 건 뭐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몇 미리를 자르라는 건 아마 둘 다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모양 자체가 또 이렇게 약간 곡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성형된 거라 정확하게 얼마를 자르라고 이렇게 적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두 업체 다 그 부분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 맞춰가면서 자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뭐 자르고 조립을 하면 그닥 어려운 별매품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애칭보다는 이런 형태의 별매품을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수정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빨리 조립을 하고 도색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아카데미 A10이 상당히 괜찮은 킷인데, 한 가지 좀 큰 오게티라고 하면 터빈 팬의 깊이가 너무 얕은 쪽으로 설계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조금 걸림돌인데요. 그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카데미 킷 자체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울프팩에 업데이트 킷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데프 모델의 업데이트 킷으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울프팩까지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요. 각자가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킷이든 일단 상수가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극복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약간 회색 색깔을 좀 띠는 게 울프팩의 업데이트 킷을 이용해서 수정을 한 것이고, 약간 이제 짙은 회색은 데프 모델의 제품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출색과 동일한 색상의 저기 흰색 플라판으로 덧대는 건 아카데미 걸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요. 요 셋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걸 꼽으라면 아카데미 걸 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부품을 잘라서 앞쪽으로 이식을 해서 깊이를 맞춰주는 거였고요. 나머지 둘은 각각의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또 그
자르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하는 거 외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 자체가 워낙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선택지는 3가지니까 편한 대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하라면 밑에 2를 선택하겠습니다. 3번째 멧돼지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한 2대 가까이 조립하고 3번째를 조립하니까 설명서에서 거의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서 설명서 없이도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몇몇 디테일은 추가해준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나 저기 가오팔의 앞에 포구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가볍게 또 확장해서 구멍을 뚫어줬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베이스를 만들 생각이라 바닥에 잘 고정하기 위해서 볼트와 너트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공구상 같은 데 가시면 또 미리수가 작은 볼트 너트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좀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뭘로 이제 바꿀까 생각하다가 멧돼지 삼형제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셋 다 비슷하게 조립을 했는데요. 특히나 앞부분에 무게를 웨이트를 충분히 추가를 해 주셔야 무리 없이 제작이 됩니다.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뒷부분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앞부분이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부분에다가 웨이트를 넣어 주시고요. 문제는 이제 파팅 라인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에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색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 3대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요 3가지 마킹을 도색하고 또 붙일 생각입니다. 파팅 라인 수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접합선 수정입니다. 동체는 이렇게 슬라이드 금형으로 통짜로 나왔기 때문에 접합선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는데, 날개는 상하를 접착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개 특히 전면부에 접합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인데요. 일단은 최대한 맞춰서 붙이고, 그리고 사포를 이용해서 패널 접합면을 깔끔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고운 사포를 순서로 날개 앞부분을 잘 사포질을 해줘서 접합선을 그리고 접합면을 수정을 했고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날개 끝단에 보니까 패널 라인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을 파팅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파팅 라인에는 조금 이렇게 단차가 생겨져 있고, 그쪽 단차와 단차 사이에 라인을 그어주면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스크리빙 테이프를 대고 스크리퍼로 선을 패널 라인을 다시 새겨줬습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 작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힘을 빼시고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힘을 빼고 원하는 선을 그어주고, 또 사포로 그 선이 잘 그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또 붓을 이용해서 가루를 털어내서 정확하게 다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멧돼지 삼형제의 파팅 라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짜로 뽑아줘서 접합선 수정은 딱히 필요가 없는데, 통짜로 뽑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부분에는 파팅 라인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게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부탁대고 사포로 밀어버리면, 특히나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에 리벳 머리몰에 몰드가 이렇게 디테일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파팅 라인을 살살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패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모형용 톱을 이용해서 깊이도 조금 더 해주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저 상태로 먼저 한번 밀어주고 난 다음에 고운
스펀지 스틱 사포를 이용해서 저 부분을 조심조심 사포 작업으로 파팅 라인을 제거해 줍니다. 일단 제가 총 맨 2대를 작업을 하다가 한 대가 더 추가돼서 이게 좀 늘었는데요. 또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요령도 생기고 같은 시기에 생산돼도 저 파팅 라인이 조금씩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하고 많이 이렇게 좀 밀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좀 덜 밀어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옆에 이제 디테일이 함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잘 살리면서 나머지 부분을 잘 밀어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고요. 특히나 제일 파팅 라인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 랜딩 기어가 수납되는 부분에 부품의 파팅 라인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저 부분은 일단 접착 전에 미리 파팅 라인을 제거를 하고 또 내부 도색을 하고 접착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파팅 라인 작업을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파팅 라인을 새겨주고 또 패널 라인도 추가해 줬습니다. 캐노피 투명 부품에 파팅 라인을 제거하는 영상입니다. 파팅 라인이 가운데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 나오지만 중간에 캐노피에 파괴를 돕는 폭약이 설치된 캐노피 파괴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거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했고요. 특히나 뒷부분은 그냥 저렇게 아트나이프로 이렇게 긁어주기만 해도 일단은 투명한 게 보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약간 앞쪽 부분의 파팅 라인은 티가 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매번 제가 뭐 영상으로 이 파팅 라인을 제거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파팅 라인이 발생하는 거는 현용기라든지 2차 대전기에 물방울이라든지 오메가형 타입으로 이 조종사의 시인성이 좋은 타입의 캐노피에서 저거를 성형을 할 때 투명도라든지 그리고 성형을 원활하게 하려면 가운데 파팅 라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번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트 나이프로 그 파팅 라인을 긁어주고 또 사포로 작업을 하고 컴파운드로 또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닦음으로써 끝냅니다.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초보라서 너무 어려우시면 생략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일단은 파팅 라인 제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도장이 칠해져 있는 세대 중에 다른 한 대의 도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약간 색상이 좀 더 진해 보여서 이 도색 가이드에 살펴보니까 308번 색상이 아닌 305번, 저희가 보통 보면 그 건식 그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조금 어두운 색깔의 회색입니다. 저희 F15K라든지 아니면 뭐 F15E 같은 경우에 요 도색을 색상을 도색 많이 하는데 그게 칠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구매한 잡지의 색은 아무래도 그 박스 아트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일광 상황에서 찍어서 그런지 조금 색이 밝아 보이는데, 제가 자료 사진을 찾아본 바로는 좀 어두운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투밥스의 가이드에 보니까 어두운 회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책에서 봤을 때는 1:72라 그런지 지형을 써서 검은색 부분과 회색 부분을 달리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지형을 쓸지 아니면 프리핸드 기법으로 도색을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을 또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칠해지는 부분은 먼저 도색을 다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패널 라인 위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총 3대의 밑색을 칠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또 다음 작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서페이스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일종의 쉐도잉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패널 라인이나 아니면 어둡게 보이고 싶은 패널, 아니면 좀 하부 쪽을 좀 검게 칠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색의 베이스가 어둡게 보이는 색을 위주로 좀 깔아준다고 할까요? 그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서페이스 작업을 매번 생략하는 건 아닌데, 제가 소장할 거라든지 아니면 굳이 그 서페이스 작업까지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아예 검은색 서페이스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검은색 서페이스에다가 검은색 유광 도료를 섞어 놓은 상태로 지금 제가 베이스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베이스 도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서페이스 겸 밑도색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제가 전체를 검은색으로 다 덮는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어둡게 보여야 할 부분만 제가 선택적으로 도색을 합니다. 일단 뭐 동시에 세 대를 작업하다 보니까 많은 분량을 또 도색을 하게 됐는데요. 두 대는 이렇게 비슷하게 기체에 밑도색을 할 거고요. 하나는 조금 다르게 밑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둘도 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멧돼지들에게 달아줄 무장을 조립하고 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세 대를 다 달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장 구성이 있어서 세대 다 똑같이 다른 것보다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무장을 가져와서 달기도 하고 해서 조금 구성을 다양하게 해볼까 생각하는데, 레이저 가이드 미사일만 많이 달아놓은 기체도 사진을 발견했고요. 또 JDAM을 거의 11발 가까이 각 파일럿마다 달아놓은 사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체적인 구성으로 박스 아트라든지 포함된 무장만 그대로 다는 게 아니고 조금 재밌게 달아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무장도 다듬기는 전체적으로 다 다듬고 미리 도색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널 라인 같은 경우에 패널 라이너로 다시 좀 깊게 파주고, 또 접합선 같은 경우에 사포를 이용해서 갈아주고 하는 식으로 도색할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초음파 세척기를 사놓고 활용을 잘 안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자잘한 부품들 세척하기에는 초음파 세척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음파 세척기로 잘 세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세제를 넣고 돌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헹구는 방법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기만 잘 마르면 이제 무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도색 작업으로 이어나가지 싶습니다. 최근 아카데미 킷은 마스킹 시트를 포함해 주기 때문에 바퀴랑 휠 부분에 마스킹을 편안하게 해서 바퀴 작업부터 흰색을 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킹 시트 같은 경우에 뭐 레이저로 이렇게 잘려져 있어서 미리 커팅이 되어 있어서 편하긴 한데, 약간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색면이 좀 피막이 튼튼해야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랜딩 기어 쪽에도 저렇게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가 발라져 있습니다. 저 부분이 바퀴에 휠과 접착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도색이 된 거를 도색이 되어 버리면 또 접착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저 부분을 마스킹을 하고 흰색을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한 흰색엔 다른 부품을 접착하기 전에 워싱을 진행해 줬는데요. 뭐 바닥에 고정할 거라 내부의 도색, 뭐 좀 디테일한 도색은 생략을 하고 워싱을 넣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작업을 하면 랜딩 기어를 조립을 하고 도색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이렇게 세워뒀을 때 도색한 이후에 랜딩 기어를 조립한 거랑 미리 조립을 하고 접착을 한 이후에 랜딩 기어를 조립한 거랑 강도 면에서 제가 이야기한 후자가 좀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도색 작업 시 불편하더라도 랜딩 기어를 웬만하면 접착을 하고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 랜딩 기어 수납부 부분에 약간 단차가 발생해서 저 부분은 사포를 이용해서 갈아주고 일단은 흰색을 칠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전체에 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대 중에 스페셜 마킹이 2대를 작업을 하는데, 특히 색상 자체가 다른 블랙 스네이크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번 아카데미에서 참 멋진 부분이 이 아랫면이 상당히 디테일이 좋아서 여기 웨더링을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바닥에 고정을 해버리면 저 부분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만일 또 뭐 4번째나 5번째를 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랫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액자 같은 구성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체는 비행단의 이름처럼 검은 뱀이기 때문에 그 스페셜 마킹을 검은색으로 많이 이 기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을 하는 도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색 가이드가 알려주는 대로 최대한 그걸 잘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형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실기 사진이랑 그리고 또 가이드에 보니까 그러니까 색과 색 사이의 경계면이 그렇게 선명하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실 실제 비행기도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하는 거니까 그게 경계가 조금 정확한 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1대 70이었으면 지형을 쓰고 했을 것 같은데 1대 48이라 약간 그 경계를 흐릿하게 표현을 하는 쪽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일단 블랙 스네이크의 첫 번째 도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파일런이라든지 다른 기체를 도색하기 앞서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랜딩 기어 웨이를 막아주고 또 랜딩 기어를 마스킹을 해서 기체색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랜딩 기어 자체가 단단하게 기체에 고정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도색 전에 미리 접착을 하고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32대 1 정도 되면 저 부분을 고정하는 방법이 빗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 또 금속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무장을 많이 달 경우에 오랜 기간 전시를 하게 되면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 부러지거나 밖에하고의 결합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리가 벌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급적 단단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도색할 기체는 스페셜 마킹이 들어가는 기체로, 또 도장 자체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미리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려운 마스킹은 아니고 한데 조각조각 내서 붙여주는 방법으로 미리 도색한 부분에 상처를 안 내면서 작업을 하는 게 관건이라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본격적인 기체색을 도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블랙 스네이크의 도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딩 기어 커버 그리고 각종 파일런 등이 기체색이랑 같은 305번으로 도색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스페셜 도장이라 파일론이나 이런 건 따로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장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투밥스의 도색 가이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을 진행을 했고요. 아니면 그냥 나머지 색이칠을 모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시
도색하고 하는 생쇼를 할 뻔했습니다. 여튼 미리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다행히 파일런과 또 랜딩 기어 커버 그리고 이왕 또 305번을 칠해야 되는 것들을 모아서 함께 도색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씩 몰아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시고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그런 황당한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또 미리 칠을 해서 또 조립을 해야 될 부분도 생겨서 그 부분도 같이 도색을 하면서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울프팩은 저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또 도색하고 조립하고 칠하기가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두 기체 작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GSI 크레오스의 낙하 308번입니다.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용량으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제가 현형 전투기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병 가까이 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게 거의 메인 색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도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미칠을 한 부분은 디테일이 있거나 어두운 부분이거나 니벳 쪽은 그렇게 미리 검은색을 칠하고요. 비어있는 부분을 위주로 색을 채워 나갔는데요. 실기를 봤을 때 니벳이나 아니면 뭐 작동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을 보면 색이 많이 까진 걸 볼 수 있고 또 밑색이 드러나 보이는 색을 많이 봤는데요. 그 밑색이 프라이머 위에 아마 검은색이 칠해져 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가 찍은 사진에서는 또 검은 밑색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치핑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미리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여기 이제 기체에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색이라서 또 가장 밝은 색이기도 해서 검은색 다음으로 먼저 작업을 했고요. 며칠 잘 말리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더 짙은 회색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여성만 작업을 하면 세대의 도색은 얼추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일부분은 프리핸드로 에어브러시 작업으로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엔진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미리 좀 작업을 하고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으면 좀 편했을 건데 미처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붓으로 도색을 했는데 울프팩 같은 경우에는 저 부품이 별도 부품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편했던 것 같고요. 디테일은 뭐 데프나 아니면 울프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엔진 부품을 기체에 붙임으로써 도색을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부분 도색만 조금 남았는데 보통 보면 저기 뒤에 좀 그 부대를 상징하는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위장 무늬를 넣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차콜 위저드 위장 무늬를 적용했던 때의 헤리테이지를 기념하기 위한 기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직꼬리 날개 바깥쪽 양쪽에다가 과거에 사용하던 색상을 이렇게 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오산에 배치되어 있는 A10 같은 경우에는 저게 녹색으로 그 부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꼬리 날개 팁 부분에 녹색을 칠을 해줬고요. 그리고 엔진 커버 안쪽은 항공백색으로 도색을 하는 걸로 두 대의 A10 도색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분 도색을 위한 마스킹 이후에
부분 도색을 합니다. 콕핏은 제가 데칼로 재현을 한다고 했는데 데칼 피팅이 워낙 잘 된다고 하길래 조립을 빨리 하고픈 마음에 빨리 조립을 했고요. 배면에 보시면 위장 캐노피가 그려져야 됩니다. 저게 이타렐리 킷은 데칼이 들어있었던 기억인데 아카데미는 도색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지형을 역시나 쓸까 하다가 그냥 에어브러쉬로 비슷하게 모양을 위치를 잡고 그렸습니다. 이제 기체의 마지막 색상인 GSI 크레오스 라카 307번을 가지고 도색을 하는데요. 역시나 지형을 쓸까도 생각을 했다가 조금 지형 안 쓰고 색의 경계면을 조금 흐릿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도색을 하고 일부분은 프리핸드로 작업을 해서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했습니다. 308번에 비해서 307번이 칠해지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색감을 위해서 캐노피도 맞춰서 함께 도색을 해주고 이제 한 대 정도만 더 남았습니다. 약간은 조금 고민은 되긴 하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일부 하고 프리핸드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부분 도색을 위한 마스킹도 하면서 계속 도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랙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 저 부분은 아마 센서 같은데요. 저기 색이 다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따로 해줬습니다. 일단 또 겹치는 색상은 한목에 모아서 도색을 했는데요. 두 대는 밑부분은 308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칠하고 또 파일런이라든지 랜딩 기어 커버라든지 같은 색을 칠하는 부분은 함께 모아서 도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스킹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또 저 커버 안쪽은 또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저 상태로 조금 건조를 시킨 이후에 마스킹을 하고 다른 색을 또 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색을 칠하기 위한 마스킹을 하는데요. 기존에 칠해진 부분에서 에어브러쉬를 하게 되면 또 색이 날아가서 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계면 쪽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모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위장색이 여러 색으로 나누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스킹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기 조종석 같은 경우에도 또 안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또 기체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의 경계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꼼꼼히 발라서 내부 색이랑 외부 색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회색 기체를 먼저 워싱 작업을 하고 여기 스페셜 도장이 칠해진 검은색 기체를 워싱 작업을 했습니다. 검은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식 그레이는 밝은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야 검은색으로 워싱을 넣어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검은색 부분은 검은색으로 워싱을 넣으면 아예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 검은색에 이렇게 더 밝은 회색 계열의 워싱이 실기에서는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어차피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적 가장을 위해서 약간 밝은 색의 다미아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를 이용해서 워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은 이거를 어떻게 코팅을 하고 유광 코팅을 하고 그냥 패널만 이렇게 색을 넣을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 장르를 만들고 싶어서
패널 라인이고 아니면 전체적인 면도 함께 워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표시는 잘 안 나겠지만 실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약간 뭐 먼지가 이렇게 안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세 대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워싱할 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큰 마킹이 붙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스페셜 마킹이 붙거나 하면 데칼을 먼저 붙이고 마감재로 올려서 또 그 패널 라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워싱을 하는데, 보통 현용기 같은 경우에 라운드테일도 그렇게 크지 않고 스페셜 마킹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리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워싱을 먼저 진행을 하고 데칼을 붙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 중인 이 멧돼지 녀석들을 워싱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나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을 상당히 깊게 잘 설계를 하고 이렇게 금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흘러 들어가서 잘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자꾸 드는 생각이 아랫면에 디테일이 워낙 좋아서 그쪽 디테일을 살려서 또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장내가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이랑 또 옆면 아랫부분은 제가 실기를 봤을 때도 단순하게 한 가지 색 톤으로 워싱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색을 섞어서 그 더러운 표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미야 패널라인 엑세트 컬러 여러 종류를 사용해서 워싱을 했습니다. 일단 회색 기체 둘부터 이 워싱 작업을 마무리하고 흑뱀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인 데칼은 2017년 제23 전투비행단 플라잉 타이거즈의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 도장기 제75 전투비행대 소속의 기체를 작업을 했습니다. 데칼 자체는 인쇄도 훌륭하고 또 잘 나왔는데 너무 얇아서 그런지 잘 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지에서 떼어내시고 붙이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핀이 약간씩 틀어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대지의 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세 대를 동시에 작업하고 별매 데칼도 사용하다 보니까 인쇄가 잘 된 것만 이렇게 추려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작업 전에 데칼 인쇄 상태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도색 가이드도 특히나 저기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기체 일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데칼 기수 부분에 33번과 32번은 들어있지도 않고 붙일 이유도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기에 쓰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번호가 인쇄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꼬리 날개에 보시면 바깥쪽으로 위장 무늬가 들어있는데 제가 실기 사진을 찾아보니까 양쪽,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이 다 위장 무늬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칼을 붙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떼어내기는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새로 도색을 하고 워싱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하루에 한 대씩 데칼을 다 붙여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데칼 인쇄 상태도 훌륭하고 또 신경만 쓰시면 이쁘게 잘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두 대도 잘 붙어서 완성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바퀴, 파일런, 그리고 랜딩 기어 커버, 조정석 앞부분 같은 부분에 워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대를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은데요. 웬만한 72대1 비행기 한 대 워싱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걸 잘 빼먹는데요. 이번에는 데칼 붙이기 전에 안 까먹고 워싱 작업을 했습니다. 톤도 좀 맞춰줘야 또 나중에 붙였을 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안 까먹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 기체나 마찬가지로 또 패널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또 칠을 해놓고 보면 조금 색이 튀는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워싱을 하고 나면 그 색도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고 해서 자잘한 부품들까지 워싱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데칼이 워낙 잘 붙는다고 해서 특히 조정석 쪽은 세필로 이렇게 단추류를 그려놓고 하는 것보단 데칼을 붙이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워싱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자잘한 부분까지 워싱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베이스도 함께 만들 생각이라 베이스에 고정할 수 있게 바퀴에다가 볼트와 너트를 삽입시켜 놨는데요. 의뢰가 들어온 게 있어서 베이스는 아마 기체 작업 이후에 천천히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녀석에 데칼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닉네임이 아쌈 드래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측한 건 어썸 드래곤들, 그러니까 멋진 용들, 아니면 어쌔신 드래곤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테일에 있는 말 마크는 정확하게 저것 의미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말고 이 부대 휘장은 용이 가우팔을 들고 있는 게 부대 휘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유출을 해봤는데요. 정보를 찾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 부대별로 특별한 어원이 있거나 그 뜻이 있는 거에 좀 찾아서 한번 작업할 때도 언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이번에 한번 찾아는 봤습니다. 데칼은 전체적으로 잘 붙는데요. 위치를 잘 맞추고 또 그 제 위치에 맞춰서 잘 피팅하는 게 관건이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문제는 가이드 자체가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같은 번호로 인쇄된 게 몇몇 있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한글이 아닌 영어로 했는데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특히 이 네 번째 기체 오산 주둔 기지의 이 A10C는 조금 실기 사진을 검색해 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녀석의 데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은 별매 데칼을 사용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데칼 붙일 거는 아카데미 원래 데칼보다는 작았습니다. 문제는 저 앞에 검은 뱀 머리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저거를 이제 꼼꼼히 잘 위치를 잡아가면서 여러 번 또 물도 묻혀가면서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잘 붙였고요. 이게 특정 킷을 상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발매되어 있는 여러 회사의 킷을 상정해서 만든 데칼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제가 투밥스 데칼을 오랜만에 또 작업을 했는데요. 투밥스 데칼이 상당히 얇고 한데 접착제가 조금 덜 발려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수분을 말리고 난 이후에 몇몇 데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데칼 접착제를 추가적으로 발라서 다시 한번 더 작업을 했는데요. 특히나 아랫면에 리벳 몰드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데칼 접착제를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뱃머리 부분은 또 앞부분에 조금 회색이 지금 보이죠. 저 부분은 제가 이 라인을 그러니까 검은색을 칠하는 위치 라인을 잘못 선정했는데, 일단 데칼을 붙이고 난 이후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가 세필로 검은색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3대의 데칼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출 자석이랑 인형 도색하는 영상이 앞부분이 통째로 제가 지워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인형 워싱을 놓고 있는 장면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인형은 데프 모델에서 나온 A10용 조종사 인형이고, 또 사출 자석은 킷에 든 걸 붓도색으로 시트라든지 표현해야 될 부분들을 표현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정도면 무장까지 다 끝을 내놨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고요. 무장은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이 많아서 1:72 비행기 하나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무장 도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는 기본 도색과 마스킹 후 전체적인 워싱 전까지 도색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JDM 쪽 무장이 마스킹 할 일이 많아서 저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또 마스킹을 하고 이렇게 벗겨내 보면 그 고생이 또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 재미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좀 특이하게 달 부분이랑 그런 걸 고려해서 전체적인 기본 도색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워싱을 하고 데칼을 붙이고 장착하는 영상은 아마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을 장착하기에 앞서서 파일런에 데칼을 붙여야 되는데요. 저기 지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저기 62번과 63번 데칼은 파일런에 붙여야 하는 데칼로 보이는데 62번이 파일런의 오른쪽에 붙을지 왼쪽에 붙을지, 63번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어서 일단은 대충 짬바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붙이고 작업을 했는데요. 조금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 데칼하고 이렇게 해서 발매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뒤에 발매되는 부분에서 정호 정도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야 모르겠고, 일단은 특히 파일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조금 저기 가이드 핀 사이가 조금 뭐라고 할까, 파일런 부분 쪽에 부품이 두껍기 때문에 다듬어야 끼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런을 기체 고정을 하실 때 그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다듬고, 또 넓혀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넓혀 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파일런을 기체에 잘 장착할 수 있고요. 일단은 3개의 기체 중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체는 그닥 웨더링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 무장을 일단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기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데몬스트레이션 전용 기체라 그런지 무장을 장착한 사진은 찾지를 못했는데, 비어있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그래도 나중에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채웠고요. 특히 센터 쪽에 JDM 3발은 하세가와 킷에 있는 JDM을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다른 두 녀석은 무장 데칼 작업 이후에 웨더링을 하고 붙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미리 붙여보고 싶었고요. 실무장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무장을 전체적으로 다 붙였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나니까 또 특유의 매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도색을 마무리한 무장도 워싱을 합니다. 데칼을 붙이기 전에 워싱을 진행을 하고 데칼을 붙일 생각입니다. 일단은 세대를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까 무장도 제법 분량이 많아서 워싱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또 그래도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도 해주는 게 조금 훨씬 더 사실감을 느끼기가 좋기 때문에 워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별다르게 특이점은 없고요. 중간에 제가 추가한 무장과 포드가 있어서 그거까지 워싱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칼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데칼 제가 앞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데칼 자체가 상당히 얇은데 잘 말리기 때문에 무장 데칼을 붙이실 때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작업하다가 저 탄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칼이 많이 제가 조금 좀 말려가지고 유실이 됐는데요. 또 안 보이는 부분 쪽은 뭐 생략하는 걸로 해서 일단 데칼을 전체적으로 다 붙이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데칼 자체가 워낙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얇아서 꼼꼼히 잘 붙이시고 수분을 말린 다음에 또 혹시나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더링 참고용 사진들입니다. 제가 2018년 사천 에어쇼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잘 보시면 치핑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손이 닿는 부분은 아주 많이 도료가 까져 있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 부분에서 치핑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기 층이 다양하게 보이는 거는 하도부터 중간층 그리고 마지막 층 다양하게 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색으로 나오는데요. 저것까지는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료가 까여서 날아간 부분 그리고 꼬질꼬질하게 때가 낀 부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다시 제가 보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몇몇 부분은 빼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아마 뭐 애프터마켓 업체에서 또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특히 날개 끝 그리고 동체 꼬리 부분에 이렇게 무슨 비행등 말고도 다른 센서들이 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세 개의 기체 중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인형을 등장시킬 겁니다. 제가 인형의 모델이 될 생각입니다. 웨더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웨더링은 대부분 AK에서 나온 웨더링 색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뭐 회색 계열 색깔로 약간 까진 걸 표현을 하고 또 그 안에다가 다시 또 검은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치핑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실기사진을 중간중간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 작업의 방향을 잡았고요. 패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패널 사이에 낀 때, 먼지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종이를 대고 또 색연필을 그 패널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고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펴는 방식으로 웨더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너무 조금 뭐랄까 부조화스럽다 아니면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이 된 거 아닐까 싶은 부분은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채화 색연필이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닦아내면 지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리벳 같은 경우에 리벳 머리 부분에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 많이 까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현은 색연필을 눕혀 가지고 리벳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살살 그어서 그 리벳 머리 부분에 도료가 까인 걸 표현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또 조금 더 진하게 많이 날아가 버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임펜을 이용해서 치핑을 표현을 해서 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체 자체가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을 날고 있지만 지상에서 좀 터프하게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할까요? 실기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뭐 첫 인상으로 느끼기에 꼬질꼬질하다 그런 느낌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웨더링을 넣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대 정도만 소개를 했습니다. 웨더링과 함께 베이스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총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베이스를 일단 가고정을 할 생각입니다. 에어쇼에서 요 A10을 보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베이스를 크기를 크게 했고요. 거기에 관한 거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개체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는 모습으로 제작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동나무 다용도 쟁반 선반 그렇게 이름이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검은색 아크릴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칠을 하고 바닥 질감을 조금 거칠게 해서 표면을 비행장 바닥 느낌을 만들어 주고, 또 저기에 또 선도 칠을 하고 해서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마스킹을 하고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했는데 그게 조금 느낌이 잘 안 살아서 이번에는 마스킹을 하고 그 위에다가 색연필로 칠을 해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킹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조금 작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비율을 따져서 작업을 했고요. 효과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장갑을 낀 이유는 또 파스텔로 표면 자체 웨더링 느낌, 또 이제 모래라든지 아니면 비행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파스텔을 손끝으로 문질러서 발라주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기체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베이스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베이스 작업 이후에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인데요. 일단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베이스는 장면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인형이랑 몇 가지를 더 배치를 해서 에어쇼의 현장의 느낌을 나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둘은 베이스에 일단 도색을 하고 일부는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캐노피라든지 붙이지 않은 부품들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기 전에 역시나 워싱을 진행을 하고 또 마스킹을 벗기고 또 다른 작은 부품들도 워싱을 하고 기체에다가 접착을 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둘은 캐노피를 열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기체 접착을 단단하게 하고 워싱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캐노피 부품을 붙이고 안테나 부품도 함께 붙였습니다. 일단 안테나류에 또 런너 상태에서 도색을 해서 일부분은 끊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도색이 안 된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네임펜 터치로 검은색을 칠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연료 배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 기체도 부착 전에 워싱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막바지 작업에 또 들어갔는데, 제가 앞에 올린 사진에서 몇몇 부분 미진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데칼로 어디 업체에서 조금 재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감제를 뿌리고 난 이후에 클리어 도료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클리어 도료를 먼저 칠을 하고 마감제를 뿌려버리면 저 부분이 탁해지기 때문에 클리어 도료는 마감제를 뿌린 이후에 작업을 해주고, 또 클리어 부품도 마감제를 뿌린 이후에 접착을 했고요. 몇몇 부분 세필을 이용해서 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빠짐없이 칠해줬습니다. 베이스를 이거 고정해버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베이스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뒤편에 또 세필로 칠해야 되는 부분은 칠을 했고요. 베이스의 고정은 볼트 너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베이스를 바꿀 때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전방 캐노피 부분은 일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팅을 하기 위해서 또 노란색 클리어 도료를 칠을 해줬는데요. 에나멜로 작업을 했고요. 약간 흘러내린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깔끔하게 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업하다 또 흘러내린 부분이 있으면 면봉등으로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클리어 도료는 가급적이면 에나멜 도료를 이용하셔가지고 붓작업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마리 멧돼지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킷 자체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일부분 기수 형상이 약간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찍은 사진에서 보니까 몇몇 센서 부분들을 누락시킨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가성비로 따지자면 그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데칼을 붙였을 때, 또 캐노피를 열었을 때 실루엣 자체가 약간 달리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한 가지를 빠뜨려 먹은 게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보시면 저렇게 흰 줄이 보이는데요, 이게 캐노피의 도폭선입니다. 도폭선 자체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도색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접착해 버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짜투리 데칼을 잘라서 저 도폭선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굵게 붙여진 느낌도 있는데 일단 모형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 스네이크, 그리고 아쌈 드랭기스, 그리고 플라잉 타이거스, 이렇게 상기의 작업을 마쳤고요. 요거 이후에는 또 아마 제가 해보고 싶어한 바닥면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서 웨더링을 많이 넣은 상태로 공중에서 날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한 번 더 작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위보다 아래쪽에 리벤 몰드라든지 그리고 표면 몰드가 상당히 깔끔하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윗부분도 이쁘지만 뒤집어서 아랫면을 보일 수 있는 작업물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작업으로 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